정기자의 애프터 361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바둑계에 굉장히 황망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신예 프로기사 판인러 선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7월 2일 밤에 이 소식을 처음 접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중국 기자 중에 친한 분한테 연락을 해서 몇 번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판인러 선수는 그날 새벽 2시까지 타이잼에서 한국 프로기사와 대국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왜,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세 젊은 기사인 판인러가 이렇게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상하이 바둑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졌는데요. 오후 2시경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6년생 판인러 선수는 입단 초기에 커제나 양딩신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망주였습니다. 중국 국내 기전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농심신라면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성적을 기록했는데 한국 주장 박정한 선수를 누르고 중국의 우승컵을 안긴 기억이 있습니다. 판인러 선수의 최근 인터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상하이에서 내내 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경으로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격리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눈 인터뷰가 생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판인러 선수는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거나 나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지내면서 나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인러 선수의 소식이 이렇게 알려지고 중국의 많은 바둑 팬들 그리고 프로기사들이 추모의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판인러 선수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중국 바둑을 이끄는 이런 선수들이 구리나 그다음에 커제 같은 선수들이 SNS에 추모의 글을 많이 올렸는데요. 특히 후야오이 선수 같은 경우는 판인러 선수와 굉장히 친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식당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을 회상하면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판인러는 바둑판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내성적이지만 내면의 열정을 가진 24살의 젊은이다. 즐겁게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살아야 할 만큼 미래는 무한했다. 나는 정말 판인러의 죽음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비록 세상에 24년 동안만 머물렀지만 그는 우리 기억의 일부가 되었다. 앞으로 후배 선수들은 판인러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바둑은 멘탈 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둑에서 졌을 때 흔히들 멘붕이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겼을 때는 멘탈이 흔들렸는데 잘 부여잡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판인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고 이런 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와 패배라는 이 양극의 상황에 놓인 프로기사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됐고 또 불안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 같은 경우는 메달의 색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리우 올림픽 당시에 미국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00여 명의 심리 주치의들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그 울림을 줬던 선수죠.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 같은 경우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멘탈로 극복을 한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겠죠. 바둑 국가대표팀에도 과거에 짧은 기간 동안 바둑 심리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돈 박사님이신데요. 이 박사님은 양궁 선수단 심리 주치의로 10년 이상을 함께 해오면서
선수들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학 박사 김영돈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 대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판이인이라는 사람을 면담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왔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타고날 때 자기의 성격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되게 완벽주의 성향이 많아요. 남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내가 보기에는 판이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렸을 때 바둑천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회 우승이 거의 없었던 사람 같아요. 계속되는 그 좌절 속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고, 또 그런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한테 바라보는 그 평가가 굉장히 예민해요.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좀 무시하고 좋게 평가하는 게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국가대표 양궁 대표팀 심리 주치를 하고 있는 차에 한국 바둑 그 기원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바둑이라는 게 한국, 중국, 일본 바둑 삼국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와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쟁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려면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이라는 제도를 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비군이 20대 초반서부터 거의 20대 선수들이 한 30-40명 되는데, 우리 그 프로바둑 기사들이 그 상비군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기술적 연마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어떤 정신력 강화가 그런 어떤 그 성적에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취지를 갖고 저한테 요청이 온 건데, 상비군이라는 어떤 집단에 이렇게 모여서 기술적 연마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제 서로 간에 격려도 해주면서 자기네들 정신력 함양에도 그런 어떤 조직 구성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응이 좋았죠. 이게 반응이 좋다는 거는 도움이 된다? 나하고 이제 진솔한 면담을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 또 정신적으로 조금 나약했던 점,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기사들이 더 반응이 좋았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남녀의 차이는 없지만은 남자들은 좀 씩씩하고, 남자가 그런 좀 몸에 약한 몸과 마음에 약한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에? 그렇지만은 여자 프로바둑 기사들만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남자 프로바둑 기사님들하고도 많이 면담을 했는데 다들 뭔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는 걸 나하고 어떤 교감을 하면서 많이들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7년도 6월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해 그 나연, 지금 9단 됐나요? 네. 우리 나연 9단이 그 8단일 때, 그해 8월 말에 그 중국에서 그 바둑TV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이세돌 9단을 꺾고 첫 우승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국가장 상비군의 그 목진석 감독님도 우리 나연 8단이 많이 도움을 받았나 보다 해서, 나연 8단하고 조금 다른 분야에서 인생을 좀 논해보고 바둑 이외에 본인이 좀 낯설었던 부분을 서로 얘기한 게 그래도 어떤 자기가 해내겠다는 목적의식에 많은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부모의 DNA,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에서 어떤 외부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칭찬이나 애정,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아이가 탄생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멘토가 한 2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거, 또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거,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나 가까운 친척이 멘토가 되줘서 걔한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표현력이 좋아지고 또 자기 자존감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에서 또 부모도 서로 맞벌이 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인성으로 양육을 시킨다는 데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점이 많아요.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3살 때, 6살 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를 제쳐놓고 생각하더라도 어렸을 때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격려를 해주는 게 나중에 가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렸을 때 상처받은 자기의 옛 모습, 그래서 요거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얼마만큼 상처받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돼서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이 상처받은 아이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처의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 상처만 다뤄줘도 자존감하고 자신감 생기는 데는 최고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자격지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가 모두 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걸리지만은 어렸을 때 받은 내면 아이의 상처를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해줘서 그 내면 아이가 건강해지도록. 사람은 항상 그 자기한테 관대한 게 필요한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더 성숙해가는 거고, 신체적으로는 남자는 24세고 여자는 22세에 다 성숙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성숙은 75세까지 성숙한다고 의학적으로 규명이 돼 있어요. 나날이 성숙해가는 소리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판 졌다고 해서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거나 자기 모멸을 한다든지, 그거는 결국 남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애정을 갖고 자기 격려가 필요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코비드 19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2-3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갈지 3년 갈지 모르는 사이에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장기간 지속이 될 때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뇌에 각인이 돼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오래 지속될 때는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짜증이나 분노나 우울감이나 자책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에 대한 격려, 또 남에 대한 배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박사님께 멘탈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멘탈이라는 것이 비단 스포츠 선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에게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